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시장이 하락하면서 단기 낙폭이 커졌습니다. 하락률로만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출발입니다. 1월 휴가가 아니라 1월 악몽이 되어버린 셈이죠. 어려운 시장 복귀하면서 지금의 하락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8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1년 8개월 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0.6% 내려 2,525.05포인트. 코스닥은 1.64% 하락하면서 868.0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과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더 크게 빠졌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8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1,933억 원 매도 우위, 올해 들어서만 6조 3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 개인만이 3,59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시총 10위권 나머지 종목들이 모두 약세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합병 신주가 상장되고 4% 가까이 내렸습니다. 종가 19만 6,9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사업 기대감 속에 2% 넘게 오른 반면에 에코프로가 2.62%, LNF가 5.61%, 2차전지 관련주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60전 올라서 1,313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 보험과 금융, 운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며 업종별 수익률 차별화가 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운과 물류, LPG 관련주는 홍해 리스크가 커지자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고 이에 따라서 해운운임과 국제유가가 더 들썩일 조짐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해운 업종에서는 흥하해운이 상한가, 물류 쪽에서는 테우로로직스가 상한가에 근접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LPG 관련주에서는 흥구석유가 20% 넘게 올랐습니다. 손해보험주는 개정된 배당 기준일로 배당 매력이 커진 데다 최근 주가 부진으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로봇주는 삼성전자가 상용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서 LG전자가 로봇 기업 M&A를 검토하겠다고 전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이슈로 관련주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던 터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 증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만에서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친미 그리고 독립적인 성향이라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경색되고 또 대만 해협에서 미중 주도권 다툼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우선 라이칭더 당선으로 대만의 TSMC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파운드리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리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3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해협 근처 해상 교통로를 봉쇄하면 반도체 공급도 불안이 좀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TSMC 등 대만 반도체 공급 차질이 불거진다면 우리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방산주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중국의 군용기가 대만을 침범했을 당시에 LRG 넥스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방산 업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악몽 같은 1월 연초부터 시장이 예상과 달리 너무 떨어진 터라 시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죠. 그런데 증권가에선 이번 주 상승장에 대한 기대도, 하락장에 대한 걱정도 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증시는 낙관론에 흥분하는 쪽보다는 조용히 밑에서 사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장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SK증권은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며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대신증권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정상화로 가는 국면이라며 2,460에서 2,500선의 지지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진 내수주와 금융주 비중을 높이며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은 견조한 실적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변화율이 상향이 되면서 1분기에도 영업이익 변화율이 개선될 업종으로 반도체와 건강관리, 유틸리티 등을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체크하시죠. 현지 시간 오늘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안보 위기, 기후변화 해법, AI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화요일엔 우리나라 12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엔 중국의 4분기 GDP,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 등 지표가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상황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으니 이게 IT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엔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있어서 헬스케어 업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금요일엔 애플 비전 프로 미국의 사전 판매가 이뤄지고 갤럭시 S24 사전 예약이 이뤄지니 메타버스와 IT 테마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시장 이슈들 머니쇼와 함께 챙기면서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